새벽 5시 부산 자갈치 시장은 이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고등어와 갈치들이 얼음 위에서 싱싱함을 자랑하고 있었죠. 상인들의 구수한 사투리가 시장 곳곳에 울려 퍼지며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고등어 봐라. 어젯밤에 잡아온 거라니까. 언니, 갈치 한 토막만 줘봐. 우리 애가 갈치조림 해달라고 난리야. 정아유는 그런 시장의 소음 속을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41살의 여성치고는 어깨가 꽤 넓었지만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에 장바구니를 든 모습은 여느 주부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다만 그녀의 걸음걸이만큼은 남달랐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보폭을 유지하며 걷는 모습이 마치 훈련받은 사람 같았죠. 하유는 어머니가 단골로 이용하시던 채소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게 주인인 김할머니는 하윤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그 조용한 딸인가. 오늘도 말 한마디 없이 조신하네. 하윤은 작게 고개만 끄덕이며 대파를 골랐습니다. 싱싱한 것들만 골라내는 솜씨가 제법 능숙했어요. 이어서 감자, 양파, 그리고 생선까지 차례로 골라 담으면서도 여전히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어도 눈빛이 참 곱네. 엄마 닮았어. 김할머니의 말에 하윤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어머니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죠. 돈을 계산하며 김할머니에게 작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도 참 곱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단단함이 숨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절제된 삶을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하유는 다시 시장 통로를 걸었습니다. 오징어를 손질하는 아주머니, 멸치를 말리는 할아버지, 새우젓을 파는 상인까지. 모든 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어요. 그녀는 이런 평범함 속에 섞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특별하게 보지 않는 이곳에서만큼은 그냥 누군가의 딸이자 평범한 여성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평온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평소와 다름없는 손님들의 대화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성격이 달랐어요. 상인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거든요. 아이고, 또 왔네. 즉,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하유는 고개를 들어 소음이 나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한복판으로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뒤따라오는 서너 명의 부하들과 함께 말이죠. 앞서 걷는 남자의 이름은 박철우, 이 일대에서 자리세를 받아 챙기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갈치에서 장사하려면 인사 좀 해야지. 철우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근해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상인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번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생선가게 아저씨가 봉투에서 돈을 꺼내 건넸어요. 철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돈을 받아들이며 다음 가게로 향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 장사 잘 되고 있으니까 고마운 마음 표현해야죠. 건어물 상인도 마지못해 현금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철우 일당은 한 가게씩 돌아다니며 이른바 보옵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어갔어요. 상인들은 모두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감히 반항할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하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개입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죠. 그녀는 지금 군인이 아니라 그냥 장을 보러 나온 시민일 뿐이었거든요. 아줌마, 오늘은 좀 적게 주네.
장사 안 되나? 철우가 김치를 파는 아주머니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뒤져가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요즘 손님이 줄어서. 그런 핑계 말고 제대로 내놔. 우리가 이 시장 지켜주고 있는 거 모르나? 부하 중 하나가 김치통을 발로 차면서 협박했습니다. 김치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자 아주머니는 더욱 위축된 모습을 보였어요. 하윤의 눈빛이 조금씩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죠. 철우 일당은 시장을 한 바퀴 돌며 보호비를 걷어낸 후 하윤이 서 있는 채소 가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윤은 여전히 조용히 서서 토마토를 고르고 있었는데 철우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어요. 여기 새로 나온 처자냐? 철우가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하들도 덩달아 하윤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이 동네에서 본 적 없는데 고개라도 좀 들고 웃어봐. 하윤은 철우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토마토만 바라보며 장바구니에 담고 있었어요. 그녀의 침묵이 철우를 더욱 자극했나 봅니다. 야, 말 안 들려? 형님이 말 걸면 대답은 해야지. 부하 중 하나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상인들이 불안한 시선으로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다만 장바구니를 들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우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죠. 어디 가려고? 인사도 안 하고. 비켜주세요. 하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오호, 목소리는 곱네. 그런데 태도가 너무 차갑잖아. 철우가 하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부하들이 뒤를 막고 있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잠깐만, 형님이 말하는데 도망가려고 해? 부하 중 하나가 하윤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순간 하윤의 티셔츠 소매가 찢어지면서 어깨 부분이 드러났어요. 그 순간 시장 안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윤의 드러난 어깨에는 검은색 문신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검은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편 모습 안쪽에 특별한 마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특수부대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문신이었어요. 철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문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혹시 707? 707 특임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를 뜻하는 숫자였습니다. 철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하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철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피하려 하지 않는 시선이었죠. 손 치우세요. 지금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상당했습니다. 마치 조용한 바다 아래 숨어있는 거대한 힘을 느끼게 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철우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오히려 더 거칠게 나왔습니다. 여자 군인이면 뭐, 네가 뭘 어쩔 건데? 그러면서 하윤의 뺨을 툭툭 치기 시작했어요. 철우가 하윤의 뺨을 툭툭 치는 순간 시장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상인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고 하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녀의 눈빛만이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죠. 한번 하윤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철우는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툭 두 번째 손길이 하윤의 뺨에 닿았습니다. 두 번 이번에는 철우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죠. 뭐라고? 지금 나한테 숫자 세고 있는 거야? 철우가 비웃으며 다시 한번 손을 올렸습니다. 부하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주변 상인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특히 하윤의 문신을 본 몇몇 사람들은 불안한 기색을 보였죠. 김할머니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저 양반들 큰일 났네. 할머니는 남편이 군대에서 특수부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문신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엘리트 중의 엘리트가 들어가는 곳이었거든요. 툭 세 번째 손길이 하윤의 뺨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 하윤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어요.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뭔가 달라진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잠자고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철우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더 이상 피하려 하거나 무시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죠. 기회는 3번 드렸습니다. 하윤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감정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업무 모드로 전환된 것 같았죠. 뭐, 기회? 야, 이 여자 진짜. 철우가 화를 내며 다시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윤의 어깨 문신이 조명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검은 독수리의 날개 사이로 특임대 마크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문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증거였죠. 주변 상인들 중 몇몇이 휴대폰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 때문이었어요. 철우의 부하들도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평범한 주부나 일반인에게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종류의 위압감이었죠. 형님, 이거 좀. 부하 중 하나가 철우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철우는 이미 자존심이 상한 상태였어요. 닥쳐. 여자 하나가 뭘 어쩔 건데? 그러면서 철우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철우가 4번째로 하윤의 뺨을 치려는 순간 번개가 치듯 빠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윤의 오른손이 순식간에 올라가 철우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비틀면서 철우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렸습니다. 동시에 왼발로 철우의 무릎 뒤쪽을 정확히 차면서 그를 시장 좌판 위에 그대로 눌러 앉혔죠. 아! 철우의 비명이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부하들이 깜짝 놀라 덤비려고 했지만 하윤이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차가운 살기가 담겨 있었거든요. 움직이지 마세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어요. 시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던 여성이 순식간에 조폭 우두머리를 제압한 것이었죠. 하윤은 철우의 팔을 꺾은 채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펼치자 금색으로 빛나는 신분증이 드러났어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중령 정하윤. 또박또박 적힌 글자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중령이라는 계급장과 함께 특수전사령부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시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을 정도였죠. 철우는 좌판에 눌린 채로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특수전사령부 중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정확히 알았거든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든 것이었어요. 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우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윤은 철우를 놓아주지 않은 채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휴가 중이라서 군복을 입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군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상당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대부분은 이 상황이 경찰의 도움 없이도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해결된 것 같았어요. 철우의 부하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들었겠지만 상대가 특수부대 중령이라는 사실 앞에서는 감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윤은 철우의 팔을 조금 더 꺾어 올렸습니다. 철우가 고통스러워하자 그제야 힘을 풀어줬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를 좌판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눌러두고 있었죠. 다시는 자갈치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하윤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철우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대를 주름잡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시장 상인들에게 받은 돈들 모두 돌려드리세요. 예. 철우가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차가운 시선을 받자 급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알겠습니다.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살았던 분노와 원망이 시원함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하윤이 철우를 놓아주자 철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군이 아니라 사람으로 참은 겁니다. 하윤의 마지막 말에 철우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거든요. 만약 하윤이 군인의 신분으로 개입했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졌을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철우가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부하들도 덩달아 고개를 숙였어요. 어서 가세요. 하윤의 간단한 말에 철우 일당은 서둘러 시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철우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걸으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부하들이 그를 부축해서 도망치듯 사라져갔죠. 시장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긴장감이 아니라 안도감이 담긴 정적이었어요. 하윤은 신분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찢어진 티셔츠를 정리했습니다. 어깨에 문신이 다시 가려지자 그녀는 다시 평범한 주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괜찮으세요?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하윤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원래의 부드러운 톤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상인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던 여성이 특수부대 중령이었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윤은 다시 장바구니를 들고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윤이 장바구니를 들고 다시 걸음을 옮기자 시장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던 상인들이 하나둘씩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정말 군인이었구나. 중령이면 계급이 높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조용했던 거구나. 진짜 물 같은 사람들이 더 무서운 법이라더니. 하윤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상인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외감이 섞인 시선이었어요. 그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던 여성이 사실은 나라를 지키는 특수부대 장교였다는 사실에 모두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아줌마, 고마워요. 젊은 상인 하나가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를 신호로 하듯 시장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짝짝짝 처음에는 몇 명이 치던 박수가 점점 커져서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등어를 파는 아저씨, 김치를 담그는 아주머니, 건어물을 파는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하윤은 그 박수 소리에 살짝 당황한 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시장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기까지 했죠.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이제 좀 편해지겠네요. 여기저기서 감사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윤은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어요. 이제 자갈치도 좀 숨 좀 쉬겠네. 옆 가게 상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철우 일당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말이었어요. 하윤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수 소리는 그녀가 시장 끝까지 걸어갈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시장 맨 끝쪽 작은 반찬 가게 앞에서 하윤이 멈춰 섰습니다. 가게 안에서 김옥자 여사가 나왔어요. 하윤의 어머니였죠. 엄마 하윤이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김옥자 여사의 눈빛은 달랐어요. 우리 딸이 언제 저렇게 컸지?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을 멀리서 지켜본 것이었어요. 자신의 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든 일들을 해왔는지,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죠. 엄마, 장 다 봤어요. 들어가요. 하윤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어머니의 감정적인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김옥자 여사는 말없이 딸의 어깨를 한번 토닥여줬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는 지금까지 몰랐던 딸에 대한 자부심과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모녀는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상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자갈치 시장의 하루도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어머니와 함께 간단한 점심을 먹고 평소처럼 조용히 인사를 나누었어요. 내일도 올 거야? 김옥자 여사가 물었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네, 내일도 올게요. 하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듯이 말이에요. 어머니는 딸의 등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하윤이 시장을 나서자 상인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모두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었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내일도 오세요. 하윤은 그런 인사들에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시장을 나선 하윤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동안 시장 안에서는 오늘 있었던 일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령이래요. 특수부대 중령. 아이고, 우리가 몰랐네. 그런 대단한 분이었는 줄. 앞으로는 함부로 못 대하겠어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뭘 그래요. 그냥 평소처럼 대하면 되지. 그 아이도 그걸 원할 거예요.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윤은 특별하게 대우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 시장 입구 벽면에 누군가 하얀 종이 한 장을 붙여놨습니다.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어요. 오늘부로 자갈치 시장 치하는 정하윤 중령님께 위임함. 자갈치 상인의 일동. 그 종이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었지만 그만큼 하윤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는 뜻이었어요. 며칠 후 철우 일당은 정말로 상인들에게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갈치 시장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소문에 따르면 아예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했죠.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고
손님들도 더욱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유는 여전히 매일같이 시장에 나와서 조용히 장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중령님이라고 부르고 싶어 했지만 하유는 그냥 평범하게 대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장 보러 오는 사람이에요. 하윤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에게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 필요할 때 나서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기자가 시장을 찾아와서 하윤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지만 상인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윤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흘러도 자갈치 시장에서는 그날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올 것입니다. 조용한 사람이 가장 강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큰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로 말이에요. 조용한 사람이 강한 이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니까요.